반갑습니다. 오시 아줌마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이 진짜 조심해야 될 메일을 소개시켜 드릴게요. 얼마 전에 저한테 이런 메일이 왔습니다. 영어로 왔고요. 워닝 어쩌고 이렇게 유튜브에서 저한테 경고를 했습니다. 위험해! 영어가 이렇게 쭉 있는데 영어가 짧은 관계로 구글 번역기 이렇게 놓고 돌려봤더니 대충 이런 내용입니다. 유튜브 약관이 변경이 되었는데 이 약관에 네가 동의하지 않으면 24시간 내에 너의 채널은 수익 창출이 정지돼. 이런 말도 안 되는 메일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이게 보이스 피싱이라는 게 뭐 모르고 당한 건 아니잖아요. 어떤 상황이 급하고 뭔가 워닝 이러니까 객관적인 판단을 못해서 시도하시는 분들 있거든요. 실제로 제 구독자 중에 한 분이 이런 메일을 받아서 자기 계정이 날아간 이런 경우가 있거든요. 여러분 절대 이거 클릭하시면 안 돼요. 한번 보죠. 보낸 사람은 유튜브인데요. 주소를 봤더니 ytwarning1 gmail.com입니다. 어이없죠. 유튜브가 이렇게 보낼 일이 있겠습니까? 그리고 한번 클릭해 보면 진짜 구글 로그인 화면과 똑같습니다. 그런데 크리에이트 어카운트 눌러도 클릭이 안 되고요. forget 이메일 눌러도 안 됩니다. 요런 거 눌러보면 알 수 있는데 또 마음이 급하면 여기 또 메일 주소를 넣거든요. 저는 테스트라고 넣도록 할게요. 그리고 사인인 클릭을 하면 너 비밀번호 넣어라고 나옵니다. 저는 1, 2, 3, 4, 5, 6이라고 넣었어요. 넥스트 하면 이렇게 뜨고 끝이. 너 낚였다는 거죠. 뭐 없어.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절대 이거 하시면 안 돼요. 유튜브는 절대로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알림을 주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이 영상을 찍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또 다른 메일이 하나 날라왔어요. 이번에는 구글 애드센스입니다. 유튜브 수익을 받으려면 또 구글 애드센스가 필요하거든요. 얘네들 참 머리 많이 쓰는 것 같아요. 구글 애드센스 한번 들어가 보죠. 여기도 제가 영화 짧은 관계로 번역기를 돌려봤습니다. 유튜브를 하게 되면 가장 무서운 것 중에 하나가 무료 클릭이거든요. 이게 가짜로 막 클릭을 돈 번다고 하다 보면 이런 게 걸릴 수도 있어요. 그래서 겁주는 거죠. 유튜브 채널에 무료 클릭 행위가 감지되었어. 그래서 너 항소하려면 클릭해. 절대 유튜브는 이렇게 항소를 받지 않거든요. 근데 모르면 또 막 상황이 급하다 보면 클릭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한번 저도 클릭해 볼게요. Click here to go to form. 자, 아까랑 똑같죠. 여기 클릭 안 되는 거 forget 이메일이랑 create 어카운트도 클릭이 안 됩니다. 오로지 난 너의 아이디만 필요해. 그래서 저도 테스트를 한번 넣어 봤습니다. sign in. 이것도 클릭이 안 돼요. forgot 패스워드도. 자, 여기도 제가 이렇게 1, 2, 3, 4, 5, 6 넣게 되면 짜잔 똑같죠. 제가 당했던 제가 앞에 보였던 사이트랑 똑같은 데서 보낸 것 같아요. 주소 확인은 안 해봤네요. 여기는 ytsup2라고 하는 지메일로 보냈는데 절대 이런 거 보낼 리가 없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유튜브는 절대로 이런 식으로 메일을 보내지 않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거 왜 말씀을 드리냐면 여러분들 이거 보니까 안 낚일 것 같죠. 그런데 제 구독자 중에 낚인 사람이 있더라고요. 조심하셔야 됩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오시 아줌마입니다. 오늘은 인스타그램 마케팅의 효과 실제 어느 정도 있는지 이런 이야기들을 좀 진행해 볼게요. 일단 지난번 블로그 마케팅 효과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사용했던 그 수치들을 그대로 가지고 왔어요. 블로그 마케팅 약간만 요약하면 블로그 마케팅은 고객이 검색창에서 키워드를 고민해서 검색하기 때문에 방문자의 질이 굉장히 좋다. 실제로 이탈률, 체류 시간, 실제 상담을 한 퍼센테이지까지 보시면은 블로그가 엄청나게 높은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블로그 마케팅이 좋은데 상위 노출에 걸리는 비용과 시간이 얼마나 효과적일까? 이걸 고민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인스타그램은 어떤가요?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시면 제가 인스타그램에서 이렇게 게시글 이렇게 쭉 읽다가 제가 본물 여기가 너무 마음에 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짬뽕국을 먹어야지?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일반적으로 네이버에서 본물을 검색해서 여기 와서 죽에 와서 짬뽕죽을 클릭하고 사 먹겠죠. 그러니까 인스타그램에서 뭔가 보고 그 다음에 행동을 하는 그 모든 것이 내 통계 프로그램에는 전혀 잡히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이 인스타그램이 마케팅에 미치는 영향을 정확하게 측정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또 하나 제가 검색에서 틴트를 검색해서 틴트 추천을 넣었어요. 그러면 엄청나게 많은 틴트 추천 영상들이 쭉 나오는데요. 그러면 엄청나게 많은 틴트 관련된 게시글들이 쭉 나오는데 제가 이 중에서 이분 걸 선택했다고 해 볼게요. 자, 그리고 이분이 엄청 좋다고 했어요. 그러면 제가 그 다음으로 선택해야 되는 건 뭔가요? 이걸 보고 뭐 제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풀린 틴트라는 걸 썼구나. 네이버에서 풀린 틴트를 검색해서 여기 들어가서 뭔가 구매하려고 하겠죠. 그러니까 인기 게시글에 떠있는 글을 클릭하고 내 홈페이지에 오는 이 과정도 역시 홈페이지에 기록되지 않아요. 그래서 인스타그램 마케팅이 지금 엄청 대세이고 많은 분들이 쓰고 있지만 안타깝게도 수많은 업체들이 인스타그램의 성과를 정확하게 측정하기는 불가능합니다. 물론 검색 광고, 블로그 뭐 여러가지 다 불가능했어요. 하지만 인스타그램은 게시글 자체에 링크를 넣을 수 없기 때문에 효과 측정이 매우 쉽지 않아요. 이 컨텐츠처럼 터치를 하게 되면 이렇게 링크를 달아서 클릭을 해서 웹사이트에서 구매를 하게 유도는 하고 있지만 기본적으로 이 쇼핑 태그라는 것은 기업에서, 특히 쇼핑몰을 운영하는 기업에서만 달 수 있지 인플루언서라던가 혹은 쇼핑몰을 운영하지 않는 기업에서는 이게 열리지 않기 때문에 별로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인스타그램을 말씀드리기 전에 하나 기억하셔야 되는 건 인스타그램 마케팅의 전체적인 성과는 불투명하다. 정확하게 측정하긴 힘들다. 그냥 이만큼 해서 매출이 올랐구나. 혹은 우리 홈페이지에 방문자가 검색을 통해서 좀 늘었네. 뭐 이런 정도는 알 수 있겠지만 이 게시글이 몇 개의 구매를 만들었다. 이렇게 보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다만 우리가 통계적으로 알 수 있는 것은 실제 또 많은 분들이 사용하고 있는 것은 지금 화면같이 더 알아보기라고 하는 링크가 있는 경우 제가 클릭을 해보면 홈페이지로 이렇게 들어가고 있고 여기서 바로 구매를 유도하고 있어요. 그래서 한 교육원의 통계 중에 인스타 광고라고 하는 것은 이 광고입니다. 이걸 클릭하고 들어왔느냐 혹은 화면같이 AK 프라자 이 광고 뭘 원하는 걸까요? 클릭하라는 거죠. 클릭해서 앱을 설치를 하라던가 뭐 이런 것들을 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광고에 대한 성과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그러면 이 광고의 성과는 어느 정도 되느냐? 일단 이거 하나 기억해 봅시다. 제가 OK 닥터를 궁금해서 네이버에 검색을 해요. 이 사람은 정말 OK 닥터에 관심이 있구나 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런데 인스타그램을 이렇게 보다가 OK 닥터? 이게 뭐지? 라고 보는 사람은 관심이 있을까요? 관심이 별로 없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신기하다라고 하고 클릭을 했는데 이곳에 나오는 성과들이 이 페이지에서 뭔가 눈에 띄는 효과들이 없으면 에이 낚였네 하고 그냥 나가 버릴 겁니다. 그러니까 인스타그램 광고의 이탈률이 몇 %죠? 74.46%입니다. 엄청 높습니다. 평균이 57%인데요. 인스타그램은 74.46이고요. 이는 광고를 아무리 잘하더라도 평균보다 낮추기는 굉장히 힘듭니다. 그러니까 인스타그램은 기본적으로 사람들이 별로 관심이 없다라는 것을 현실적으로 인정을 해야 됩니다. 검색에 비해서 사용자들은 내 컨텐츠에 별 관심이 없어요. 아드리엘이라고 하는 업체에서 광고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저는 앱 개발자고 내 앱을 마케팅을 하려고 해요. 그래서 나는 어떻게 하면 내 앱을 마케팅할까를 고민하고 있다가 인스타그램을 딱 봤는데 아니 광고를 인공지능으로 해준다고? 우와 이런 서비스가 있나? 라고 하고 클릭을 하고 그리고 광고를 처음 하려고 했더니 쿠폰도 준대요. 그러면 안 그래도 광고를 하려고 했는데 한번 해볼까? 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저는 취업 준비생이에요. 그리고 앱을 개발하고 있어요. 그런 나에게 기업의 힘, 경영의 힘, CFO를 꿈꾸는 자 이게 취업을 준비하는 앱 개발자에게 필요한 광고일까요? 그래서 뭐 어떡하라고 에이씨 뭐야? 라고 할 수도 있고요. CFO 어디든 들어봤는데? 라고 클릭을 한 다음에
이 뭐지? 에이, 내가 원하는 게 아닌데? 라고 나가버릴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앞에 말씀드렸지만 이탈률이 기본적으로 높고요. 당연히 체류 시간도 평균에 비해서 낮고요. 실제 상담률도 높지 않은 편이에요. 자, 그러면 인스타그램이 무조건 나쁘기만 하냐? 그건 또 아니에요. 앞에 앱 개발자인데 광고를 하려고 했던 사람에게 그 서비스가 노출되니까 좋았죠. 쿠폰까지 주니까 좋았죠. 내가 만약에 결혼을 하려고 신혼집을 알아보고 있고 신혼집에 들어갈 침대를 알아보고 있는데 아니 에이스 침대에서 리뷰 이벤트를 하고 있어요. 구매 후기를 작성하면 선물 더 준대. 우와, 나 여기 가봐야지 라고 볼 수가 있겠죠. 나는 라식을 하고 싶었어. 혹은 나는 미에 관심이 많아. 혹은 난 안경을 벗고 싶어. 그런 사람에게 스마일 라식이라고 하는 병원의 광고가 노출되고 있다. 이러면 클릭을 해서 그런데 연예인도 많이 나왔어. 위치도 신사역 괜찮네. 가봐야지 라고 하면 성과가 좋아지겠죠. 기본적으로 나는 검색할 생각도 없고 라식을 할 생각이 없던 나에게 불현듯 나타나서 저를 꼬시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인스타그램 광고의 핵심은 누구한테 광고를 할 것이냐, 그리고 어떤 소재를 갖다 넣느냐, 그리고 이 소재를 클릭했을 때 우와 재밌겠다 라고 하는 뭔가 고객을 머물게 하는 소재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인스타그램 광고가 네이버나 다른 광고들보다 훨씬 더 자극적이고 할인 혜택도 크고 이벤트도 많이 하고 하는 게 다 이것 때문입니다. 그래서 정리하게 되면 인스타그램 마케팅은 기본적으로 검색보다 성과가 별로 안 좋아요. 그래서 블로그 마케팅의 성과와 인스타그램 마케팅 성과를 수치별로 똑같이 보기에는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인스타그램 광고의 특징에 맞게끔 광고를 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내 걸 살만한 사람에게 클릭할 수 있는 자극적인 광고 소재를 넣고, 그리고 클릭을 했을 때 오 진짜 신기하다, 혹은 오 저렴한데, 혹은 오 이런 혜택을 주다니 라고 하는 뭔가 보다 더 말초적이고 자극적인 그런 내용들이 있어야 성과가 올라가게 됩니다. 그러나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방금 제가 말한 이 수치들은 광고에 대한 거예요. 일반적인 인스타그램 성과는 이렇게 수치로 안 나타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케팅하는 사람들에게는 좀 더 고민이 되고 촉을 세워서 과연 이 인스타그램 마케팅 성과가 있는지 없는지를 따져보는 것, 이것이 무엇보다 중요하고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정리하면 인스타그램 마케팅은 기본적으로 측정하기 힘들다. 그런데 광고는 링크를 넣을 수 있기 때문에 측정이 가능한데 그 성과가 검색을 기반으로 하는 블로그보다는 좋지가 않아. 그러나 검색하지 않는 사용자들에게 비교적 저렴하게 노출을 시킬 수 있기 때문에 타겟, 누구한테 노출시키냐, 어떤 자극적인 소재를 노출시키냐, 그리고 클릭해서 노출되는 랜딩 페이지에서 얼마나 혜택, 할인 아니면 놀라움을 줘서 구매로 연결시키느냐, 이게 더 중요하더라. 그래서 인스타그램은 다양한 소재로 테스트를 하는 것이 정말로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블로그는 글을 잘 써야 되지만 인스타그램은 어떤 소재를 누구에게 어떤 내용으로 광고를 하느냐, 어떻게 꼬시느냐, 이게 중요하다라는 이야기 드리면서 오늘 마케팅 교양은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우시 아줌마입니다. 오늘은 조회수와 노출량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제가 독립을 하기 전에 있었던 곳이 바로 한의원이었습니다. 그곳에서 마케팅을 정말 많이 했죠. 제가 주로 맡았던 플랫폼은 블로그였습니다. 검색 광고도 제가 맡았었고요. 그리고 저의 업무 평가는 뭘로 했냐면은 블로그 방문자 수가 얼마큼 늘어났느냐, 혹은 검색 광고를 통해서 유입이 얼마큼 됐고, 노출은 얼마나 됐고, 순위 조정은 어떻게 됐고, 돈은 얼마 썼고, 뭐 이런 것들이 제가 주로 하던 일이었어요. 검색 광고를 떼놓고 블로그를 중심으로 한번 얘기를 해보면 제가 쓴 글 중에 비염 한의원, 비염 치료 방법, 비염 한약, 뭐 이런 다양한 키워드로 노출을 시켰어요. 그런데 방문자가 이렇게 오르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다가 제가 고민을 했는데 아이 열날 때, 감기에 좋은 차, 성장판 다치는 시기, 독감 예방 접종 방법, 뭐 이런 한의원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한의원의 매출과 크게 관련이 없는 이런 컨텐츠들을 열심히 썼습니다. 방문자 어떻게 됐을까요? 폭발적으로 증가를 했습니다. 방문자가 이렇게 올라가게 되고요. 제 나름의 야, 너 블로그 마케팅 좀 하네 라고 칭찬도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알고 있었어요. 독감 예방 주사, 독감 예방 접종 시기, 감기에 좋은 차 등등등등 이런 제 홈페이지에 방문자를 올리는 이 키워드를 통해서는 실제 홈페이지에 잘 들어오지도 않고 매출도 안 생긴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알았느냐? 구글 애널리틱스를 통해서 UTM 코드를 달아서 확인을 해보니 이들 게시글을 통해서는 홈페이지에 안 들어오는 거예요. 그냥 블로그 글만 읽고 끝났다. 전혀 홈페이지에 들어오지 않았고요. 그렇다고 조회수가 한의원의 검색량이 늘어났느냐? 그것도 눈에 띄게 늘어나지 않았어요. 홈페이지 방문자도 늘어났느냐? 그것도 블로그의 간접 유입으로 생각할 만큼의 증가는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블로그의 조회수는 늘어나서 나는 기분이 좋고 내 성과는 마치 인정받는 것 같았지만 이 한의원의 마케팅 성과로서는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냥 블로그를 운영해서 그냥 사회 공헌 활동 이런 정도지 뭔가 눈에 띄는 마케팅 성과는 전혀 없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얼마 전에 제가 커뮤니티에 글을 하나 썼는데 그게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읽어주셨습니다. 어떤 글이냐? 바로 마케팅할 때 알면 좋은 무료 서비스들 이런 걸로 많은 분들에게 이메일도 보내고 페이스북에 공유도 하고 게시판에 글도 쓰고 막 여러 가지 했었어요. 무료 폰트, 무료 이미지 이 외에도 다양한 무료 서비스들을 막 소개했는데 많은 분들이 보고 공유해주고 좋아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내 홈페이지에 들어와서 매출을 올려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냥 저는 많은 분들에게 좋은 컨텐츠만 주고 끝난 거죠. 또 하나 얘기해볼까요? 제 유튜브 채널에 가장 많은 분들이 검색해서 구독하는 컨텐츠 뭔지 아시나요? 맞습니다. 키네마스터 강좌라고 하는 키워드를 검색해서 이 동영상이 아직 가장 높은 조회수를 기록하고 있고 이 동영상을 통해서 가장 많은 구독자를 만들고 있어요. 그런데 이 키네마스터를 보시는 분들은 주로 어떤 분들이냐? 어린 초등학생 혹은 유튜브에 관심이 이제 막 들듯 말듯 하는 이런 분들 그리고 취미로 한번 동영상 하나 만들어 볼까? 이런 분들이 주가 되는 거지 오신의 학교에 돈을 내고 마케팅을 배울 만큼의 질 좋은 방문자가 아니었어요. 그러다 보니 구독자는 키네마스터로 유튜브에서 막 늘어나고 있는데 제가 마케팅 관련 글 막 올리면 그분들이 이 뭐야 재미없는 거 구독 취소를 막 해버리시는 거예요. 가슴이 아픕니다. 그러니까 키네마스터가 올라가서 조회수 올라오고 광고 수입 막 늘어나는 거 기분 좋죠. 하지만 내 사업의 관점에서 내 홈페이지의 매출의 관점에서는 그리 좋은 방법이 아니더라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시 한의원으로 돌아가서 제가 한의원 마케팅에서 가장 인기 있었던 건 땡땡 비염 한의원, 땡땡 한의원 추천, 땡땡 성장 한의원 이렇게 해서 땡땡의 지역명이 들어가는 게 가장 성과가 좋았어요. 한의원은 지역에서 오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 지역명을 어떻게 쓰느냐가 매우 중요한 마케팅 전략이었습니다. 조회수는 적지만 그러나 은평구 한의원, 홍제역 한의원, 홍제역 성장 한의원, 홍제역 어린이 한의원 이렇게 지역명 붙여서 노출시켰더니 방문자가 실제 상담을 하고 문의를 주는 거예요. 마케팅 관련돼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제 홈페이지에 들어와서 결제를 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궁금해하는 그러나 대중적이지는 않은 이런 컨텐츠를 가지고 게시글이든 동영상이든 올렸을 때 비록 동영상의 조회수는 적지만 이 동영상을 보고 오신의 학교 괜찮네 오신의 학교에 정기 구독을 해봐야겠구만 이런 분들이 늘어나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이게 참 딜레마가 있습니다. 조회수가 많은 컨텐츠랑 실제 나에게 돈을 벌어주는 컨텐츠는 다르다. 물론 이 두 가지를 적절하게 조합을 시키는 게 마케터의 실력이겠죠. 그러나 그냥 당장 눈에 보이는 이 숫자만 늘리기 위해서 컨텐츠를 만드는 건 글쎄요. 유튜브는 광고 수익 혹은 구독자가 늘어난다라는 장점들이 있겠지만 내
홈페이지의 매출은 어떻게 됩니까? 제가 만약에 제 블로그에 계속 홍대 맛집, 합정역 맛집, 마포구청 맛집 이런 맛집 정보 막 써요. 그리고 맛있는 가리비찜, 부추전 만드는 방법 이런 컨텐츠만 계속 써요. 그런데 정작 나는 지금 마케팅을 가르치고 있는데 나는 조회수를 높이기 위해서 마케팅과 관련 없는 컨텐츠만 쓴다. 이 블로그를 통해서 제 홈페이지에 와서 구매를 하시는 분들이 있을까요? 없으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들, 조회수는 매출과 똑같지 않다. 그리고 조회수와 매출 두 가지 중에 하나를 택하라면 저는 매출을 택한다. 그래야 여러분들이 좀 더 여유를 가지고 다양한 컨텐츠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조회수가 많아도 여러분들 구매가 일어나지 않는다면 필요 없는 겁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오시 아줌마입니다. 오늘은 마케팅 교양. 저에게 질문 주신 구독자분이 있으셔서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오프라인에서 마케팅을 하시려는 분들이 꼭 갖춰야 될 마케팅의 뼈대,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는데요. 뭐 오프라인에서 마케팅을 한다라고 하면은 오프라인에서 뭐 학원을 운영하신다거나 오프라인에서 병원을 운영하신다거나 혹은 저처럼 오프라인에서 강의를 한다거나 뭐 여러 가지 방면에서 오프라인에서 고객을 만나서 매출이 일어나는 이런 사업 시스템을 가지신 분들에게 추천을 드립니다. 오프라인에서 마케팅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지금부터 한번 알아보죠. 오프라인에서 마케팅을 하기 위한 어떤 기초적인 방법들을 순서대로 쫙 나열하면 이렇게 대충 됩니다. 첫 번째는 여러분들의 마케팅 목적을 명확하게 하실 필요가 있고요. 두 번째는 여러분들이 마케팅을 하는 주요 무대, 메인 스테이지, 이게 무엇인지 어떻게 꾸며야 되는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는 스타크래프트를 예전에 많이 했었는데요. 스타크래프트로 예를 들면은 뭐 본진 뭐 이렇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메인 스테이지로 고객을 유도하기 위한 어떤 게이트웨이 역할을 하는, 스타크래프트로 보면 멀티에 해당하는 그런 영역이 바로 신규 방문자와 기존 고객을 위한 마케팅 영역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섯 번째는 성과 측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 메인 스테이지에 해당하는 2번 같은 경우에는 마케팅을 시작하면서 딱 한 번 혹은 띄엄띄엄 이렇게 확인을 해 주시면 됩니다. 이거를 맨날 확인하고 하실 필요는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주로 마케팅을 한다 라고 하는 영역은 바로 이 3번 4번에 해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3번 4번의 경우는 내 주제에 맞게끔 내가 다 하면 좋지만 내가 처한 상황에 맞게 얼마나 적절하게 하느냐, 요것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한번 알아보시죠. 일단 요게 쇼핑몰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바로 전화. 고객이 전화해서 내 거 이거 할게요 라고 하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마케팅의 목적이거나 혹은 온라인 상담. 이 온라인 상담이 최근에 전화만큼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온라인 상담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 대표적으로 카카오톡 채널, 네이버 톡톡 혹은 채널톡 같은 경우가 대표적인 온라인 상담 툴들인 거죠. 이 상담 툴들과 앞에서 말씀드린 이 전화, 요 두 가지를 적절하게 활용을 하면, 즉 이놈들을 마케팅 목적에 두고 나머지를 샥 깔게 되면은 여러분들은 굉장히 성과 좋은 마케팅들을 하실 수가 있다. 목적이 뚜렷한, 내가 갈 길을 바로 갈 수 있는 이런 마케팅을 할 수 있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일단 우리가 마케팅 목적을 정했으니까 이 마케팅 목적들, 전화 상담과 온라인 상담을 홈페이지에 적용을 해야 되는데요. 메인 스테이지, 본진, 이 메인은 어떤 것이 있을까? 제 개인적으로는 두 가지가 가장 크다고 보여집니다. 첫 번째는요, 홈페이지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거 홈페이지를 꼭 가져야 되냐, 인스타그램이나 페이스북이나 블로그나 이런 게 대신할 수 있는 거 아니냐 라고 생각을 하시고, 이런 논의는 예전부터 계속 있어 왔습니다. 그런데 제 개인적으로는 홈페이지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플랫폼이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제가 방금 언급한 블로그,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트위터 뭐 이런 등등등의 이 채널들은 트렌드에 따라서 주목을 받았다가 주목을 못 받았다가 주목을 받았다가 못 받았다가 이렇게 여러 가지 변화에 취약할 수도 있고요. 또 하나는 마케팅의 성과를 측정하기가 굉장히 좀 애매모호합니다.
있습니다. 그리고 고객의 신뢰도를 얻는 데는 또 홈페이지만큼 안정적인 게 없거든요. 예를 들면은 제가 홈페이지가 없고 오로지 카카오 스토리에 마케팅에 관련된 정보들을 올리고 고객들을 만난다고 가정을 한번 해보죠. 지금 카카오 스토리 운영하시는 분들 있나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론 찾으려면 찾을 수 있겠지만 고객에게 친화적이지 않다. 카카오톡을 누가 검색을 해? 이미 트렌드도 지고 있고요. 또한 고객들도 잘 찾지 않기 때문에 적절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또한 카카오 스토리 자체의 마케팅 성과들을 파악하기에도 무리가 있습니다. 카카오 스토리가 생각보다 디테일한 정보들을 제공해 주지 않으니까요. 이는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유튜브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지막으로 카카오 스토리만 보고 저에게 100만원, 200만원, 300만원 이런 비용을 투자하시는 분들이 있을까요? 홈페이지에 비해서 이 SNS 채널이 고객의 신뢰도를 얻는 데는 좀 무리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홈페이지를 꼭 가져야 되느냐? 저는 꼭 가져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홈페이지만 있으면 되는 거 아니야? 아닙니다. 왜냐하면 구글 애널리틱스라고 하는 통계 프로그램들이 있어야 됩니다. 물론 이 구글 애널리틱스 말고도 다양한 통계 프로그램들이 있지만 최근에 마케팅을 도와주는 굉장히 많은 서비스들이 있는데 그 서비스들 중에 구글 애널리틱스와 연동이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홈페이지를 만들었다. 그리고 마케팅 성과를 측정하기 위해서 통계 프로그램을 선택한다 라고 하신다면 꼭 구글 애널리틱스를 추천을 드립니다. 구글 애널리틱스는 공짜고요. 몇 가지 주요 지표만 보기 때문에 대충 보셔도 되거든요. 자, 그리고 스마트 플레이스라고 있습니다. 이게 뭐냐? 네이버에서 오시 아줌마를 검색을 했을 때 가장 상단에 나오는 플레이스, 요게 네이버 지도 등록인데 이름이 막 바뀌고 해서 현재는 스마트 플레이스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요게 굉장히 엄청 억수로 중요합니다. 이것을 어떻게 잘 꾸몄느냐에 따라서 사용자들이 문의를 직접적으로 줄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오프라인에서 마케팅을 꼭 하겠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여러분들 머릿속에 들어 있어야 하는 것은 내 홈페이지를 이쁘게 꾸미자. 내 홈페이지가 꼭 있었으면 좋겠고 이 홈페이지를 예쁘게 꾸미는 거 이것이 매우 엄청 중요하고 그리고 오프라인의 경우는 화면같이 스마트 플레이스 이 스마트 플레이스를 얼만큼 예쁘게 꾸미느냐 이 역시도 매우 중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놈들을 여기 잘 삽입을 해 놓아야 되는데요. 예를 들면은 저의 홈페이지 영역에는요 우측 하단에 문의하기라는 버튼이 있습니다. 이 문의하기를 통해서 고객들과 채팅으로 뭔가 역사를 만들어낼 수가 있거나 혹은 고객들과 친밀하게 대화를 하면서 제 고객으로 유도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나 최근에는 전화나 어떤 게시판 상담보다도 나랑 바로 직접적으로 대화할 수 있는 이런 문의하기 서비스들이 굉장한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단에 있는 이 전화번호 역시도 일반적인 제 전화번호가 아니라 0507로 시작하는 네이버가 제공한 스마트 콜이라고 하는 서비스를 쓰고 있는데요. 요걸 사용하면은 언제 몇 건의 전화가 어떤 경로를 통해서 들어오는지를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좋지 않나요? 전화의 통계를 파악할 수 있다는 점 놀랍죠. 스마트 플레이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오시 아줌마에 들어가면 그리고 전화를 누르면 바로 0505라고 하는 스마트 콜을 통해서 홈페이지에서는 몇 건의 전화가 왔는지 지도를 통해서는 몇 건의 전화가 왔는지 블로그를 통해서는 몇 건의 전화가 왔는지 이런 통계들을 손쉽게 알 수가 있고요. 그리고 네이버에서 제공하는 네이버 톡톡을 통해서 이렇게 채팅을 할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 스마트 플레이스 본문에 홈페이지에 링크를 넣음으로써 지도를 보고 홈페이지로 들어오는 유입량 이것을 극대화시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핵심은 홈페이지와 이 스마트 플레이스를 예쁘게 꾸미되 뭐에 맞게 꾸며야 된다? 무엇이 두드러지게 꾸며야 된다? 맞습니다. 전화와 온라인 상담에 최적
최적화되게 홈페이지와 스마트 플레이스를 꾸며야 되고요. 그리고 전화 상담은 스마트 콜이라고 하는 서비스를 써보니까 좋더라. 온라인 상담은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대중적으로 가장 많이 쓰는 건 카카오톡 채널, 예전 이름은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죠. 제가 지금 쓰고 있는 네이버 톡톡, 그리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강의로 만났던 채널톡이라고 하는 서비스, 이들이 온라인 상담에서 굉장히 놀라운 성과들을 보여주고 있더라 라는 거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홈페이지와 스마트 플레이스 안에 전화와 이 온라인 상담을 매력적으로 녹아 넣어야 홈페이지나 스마트 플레이스에 온 고객들이 마케팅 목적에 부합하게 행동할 수가 있다 라는 거 하나 말씀을 드리고, 또 하나, 최근에는 전화보다 온라인 상담이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온라인 상담이 고객 입장에서는 시간,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고 쉽게 상담을 하기 때문에 이 온라인 상담을 중심으로 어떻게 대응하느냐가 최근에 마케팅 성과를 좌지우지하는 데 중요하다. 제가 마케팅을 도와주고 있는 오프라인 학원 같은 경우에는 신규 수강 문의의 70%는 전화가 아니라 온라인 상담, 채팅에서 이루어지고 있고요. 전화의 상담의 질이 좋으냐, 온라인 상담의 질이 좋으냐를 봤을 때 온라인 상담이 결코 뒤떨어지지 않는다. 물론 여러분들의 고객의 성향에 따라 다르겠지만 전체적인 트렌드는 전화 상담도 여전히 강력하지만 엄청나게 뛰어오르고 있는 놈 맞습니다. 바로 온라인 상담을 내 홈페이지 혹은 스마트 플레이스에 어떻게 세팅을 하고 여기에 어떻게 대응을 하느냐, 이것이 매우 엄청 중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오프라인에서 마케팅 하려면 두 가지 방법을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다음 강의에서는 신규 방문자와 기존 고객, 그리고 마케팅 성과를 어떻게 측정해야 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오시 아줌마입니다. 오늘은 마케팅 교양, 오프라인에서 마케팅을 하려면 여러분들이 갖춰야 될 마케팅의 뼈대 두 번째 시간입니다. 앞에서 여러분들이 보신 동영상을 약간 서머리 하면은 오프라인에서 매장을 가진 분들이 하셔야 되는 건 첫 번째 마케팅 목적, 특히 이 목적에는 매출과 직접적인 상관이 있는 전화와 온라인 상담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두 번째로는 메인 스테이지, 본진, 내 홈페이지 혹은 네이버의 스마트 플레이스가 여러분들의 메인 스테이지니 예쁘게 꾸며야 된다. 특히 목적과 관련된 스마트 콜과 온라인 상담의 다양한 서비스들을 매우 긴밀하게 연결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제 세 번째로 넘어가 볼게요. 세 번째는요, 신규 방문자, 내 브랜드, 내 홈페이지, 내 상품, 내 아이템을 처음 보는 사람들, 내 서비스를 처음 보는 사람들을 위한 마케팅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일단 기본적으로는 지역명 플러스 키워드가 매우 엄청 아주 중요합니다. 물론 업종에 따라 다를 수는 있지만 오프라인 매장이라고 한다면 지역명이 붙는 키워드 매우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제가 만약에 네이버에서 지금 제가 살고 있는 지역 근처에 강의실을 대여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전 지금 마포구청역 근처에 있으니 마포구청역 강의실을 검색해서 이곳의 컨텐츠들을 찾아보면서 적절한 장소가 있으면 제가 마케팅을 하겠죠. 저희 아이가 합정역 근처에 피아노 학원을 찾는다고 가정을 하면 이렇게 검색하겠죠. 합정역 피아노 학원이라고 검색하면 합정역 근처에 다양한 피아노 학원들이 주룩 나오게 되고요. 이 중에 내가 원하는 학원을 검색해서 우리 아이를 등록을 시키겠죠. 그런데 제가 합정역에 살면서 아예 피아노 학원, 물론 이렇게 검색해서 찾을 수도 있지만 이렇게 찾으시는 분들보다는 이렇게 지역명을 넣어서 찾으시는 분들이 더 많겠죠. 물론 전국에서 피아노 학원을 검색할 거니 피아노 학원의 검색에 훨씬 더 많겠지만 합정역에 있는 피아노 학원의 입장에서는 조회수가 적더라도 내 근처에 지역명이 들어가는 키워드를 활용해서 마케팅에 적용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할 거예요. 오늘 홍대에서 아내와 맛있는 걸 먹으려고 한다 라고 한다면 맛집 검색하기보다는 홍대 맛집 이렇게 검색을 할 거고요. 홍대 맛집 너무 특색 없어. 그러면 연관
검색어 중에 홍대 맛집 저렴을 검색해서 약간 독특한 홍대 맛집 업체들을 찾을 수 있겠죠. 어쨌거나 여기서 포인트는 오프라인 매장의 경우는 지역명이 붙은 키워드 요것을 어떻게 활용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하고, 이를 활용하는 방법은 검색 광고와 블로그를 활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제가 홍대 한의원을 검색했는데요. 요 파워 링크는 바로 광고이고요. 요 뷰 영역은 블로그를 포함해서 컨텐츠 영역이 글을 썼을 때 노출이 되고 일반적으로는 블로그가 많습니다. 그래서 홍대 한의원 검색했을 땐 이 블로그 영역과 이 파워 링크를 적절하게 활용하는 것이 엄청 중요하고, 2번에서 말했던, 그러니까 스마트 플레이스를 잘 등록한다면 그리고 몇 가지 조건들이 맞춰진다면 여러분들은 이곳에도 노출이 될 수가 있겠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또 하나가 있습니다. 요건 생각을 잘 안 하시던데요. 뭐냐면은 내 브랜드 키워드를 깨끗하게 잘 관리하는 건데요. 제가 만약에 피아노 학원을 검색했더니 위드 피아노라는 것이 유명하더라. 그래서 위드 피아노를 이렇게 봤습니다. 바로 위드 피아노를 들어가서 수강을 할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어떻게 할까요? 후기를 보겠죠. 위드 피아노 후기, 위드 피아노 후기. 괜찮네 라고 하고 그 다음에 구매로 이어가겠지만, 만약에 위드 피아노에 좋은 내용이 있어야 될 곳에 위드 피아노 망했어요, 위드 피아노 별로예요, 위드 피아노 괜히 했어요, 이런 내용들이 넘쳐난다면 여러분들은 수강을 하실까요? 이전에 봤던 합정역 피아노 학원, 마포구청 피아노 학원 등등등등 좋은 블로그를 보고 실제로 브랜드를 검색했을 때 보고 이거 별로네 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자연스럽게 구매를 하지 않을 거예요. 사람들이 받는 이 첫인상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 검색 영역에서는 이 세 가지를 어떻게 하면 잘 꾸미느냐가 매우 엄청 아주 중요하다는 거 기억해 주시길 바라고요. 여기서부터는 여러분들의 다양한 마케팅 전략들이 굉장히 중요해집니다. 예를 들면은 인스타그램 꼭 운영을 해야 될까요? 여기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지만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비주얼적으로 아름답고 비주얼적으로 뭔가 고객들에게 어필할 수 있는 아이템이다 라고 한다면 무조건 인스타그램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얼마 전에 우연히 방문했던 곳입니다. 행화탕. 여기 한번 보면은 우와, 아이템적으로 너무 독특하고 아름다운 컨텐츠들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인스타그램에 괜찮은 컨텐츠를 찍고 싶으신 분들은 이곳에 와서 사진을 찍게 되고, 사람들이 이렇게 컨텐츠를 남기게 되면 결국에는 입소문이 나는, 가만히 있지만 많은 사람들에게 브랜딩을 알릴 수 있는 좋은 컨텐츠가 될 수 있을 겁니다. 이런 경우 인스타그램 꼭 해야겠죠. 물론 내가 인스타그램 적극적으로 운영하는 방법도 있지만 그렇지 않고 이렇게 많은 분들이 사진을 찍어서 노출시킬 수 있게끔 이렇게 공간을 만들어 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반면에 제가 라식 관련해서 검색을 했더니 수많은 광고들이 나옵니다. 이게 뭐 적절하게 광고 상품을 활용하면 좋겠지만 인스타그램 계정에서 이런 홍보 문구들이 계속 올라왔을 때는 글쎄요, 사용자들의 반응이 썩 좋지는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인스타그램에 이런 거 올리는 영역이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아이템의 성향에 따라서 얘를 올릴까 말까는 결정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인스타그램은 여러분들의 아이템에 맞느냐, 여러분들의 아이템, 서비스가 이미지와 동영상으로 뭔가 매력적으로 나타날 수 있어, 사람들이 이곳에 충분히 반응할 것 같아, 인스타그램 활용해 주시면 매우 좋겠죠. 반면에 굳이 이미지로 사진으로 나타내기가 굉장히 힘들다, 수많은 테스트를 해봐야 뭔가 이렇게 반응이 얻을 것 같다, 이런 분들은 좋지는 않은 것 같아요. 페이스북 글쎄요, 망했어요. 전 하지 않길 추천을 드립니다. 자, 다음으로 요즘 대세 유튜브입니다. 유튜브. 여러분들 유튜브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여러분들 매우 트렌드이고 매우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시지만 여러분들 마케팅에 활용해봐 라고 하신다면 저처럼 이렇게 대충 빨리 컨텐츠를 만들어서 활용하시는 분들도 있으시겠지만 그렇지 못한 분들이 훨씬 더 많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제가 소상공인 강의 뭐 이런 거 가끔 나가거든요. 그렇게 보면은, 그리고 그분들에게 강의를 딱 하면은 예전에 블로그 마케팅, 인스타그램 마케팅 이거 했을 때보다 더 많은 충격에 빠지십니다. 이게 도대체 뭐지? 내가 지금 뭐 하는 걸까? 이런 어려움에 빠지세요. 물론 그 중에 잘 하시는 분들도 간혹 있긴 해요. 하지만 대부분의 사장님들은 이거 뭐 하는 거지? 이런 회의에 빠지시는 분들이 훨씬 더 많더라고요. 기획을
기획을 해야 되고요. 촬영을 해야 되는데 촬영도 복잡하거든요. 촬영도 해야 되고, 그리고 이걸 편집을 해서 유튜브에 채널을 만들어서 유튜브에 올리고 제목 작성하고 썸네일 만들고, 와, 이 과정들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러나 이게 대세인 거는 분명해요. 그래서 할 수 있으면 하시되 난 이거 죽어도 못하겠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다른 쪽에 더 신경을 쓰시는 게 필요합니다. 경우에 따라서 특별한 이벤트가 있을 경우, 할인이라던가 나만 줄 수 있는 어떤 혜택이 있을 경우는 유튜브, 인스타그램 광고를 통해서 하실 필요도 있으십니다. 이런 경우는 제가 또 다른 강의를 통해서 쭉 한번 얘기를 드려 볼게요. 그러나 확실한 것은 지금 당장 나의 좋은 컨텐츠를 어떤 사람들에게 노출시킬 때 유튜브나 인스타그램 광고처럼 저렴하고 효과적인 것도 없더라, 이런 얘기 하나 드립니다. 이 세 번째 강의를 마무리하면서 이런 얘기 한번 드리고 싶어요. 저는 1인 사업자이고 혼자 마케팅을 다 지지고 볶고하고 있습니다. 또 실제로 이 영상을 보시는 많은 분들이 자기 혼자 마케팅을 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거거나 혹은 마케팅 자원이 한정되신 분들이 많으세요. 그런데 인스타그램, 페이스북도 해야 돼, 유튜브도 해야 돼, 광고도 해야 돼, 블로그도 해야 돼, 뭐도 해야 되고 뭐도 해야 되고 뭐도 해야 되고, 이렇게 할 게 엄청 많잖아요. 이걸 다 한다?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앞에 말씀드렸지만 인스타그램은 지금까지 쫙 봐보니까 먹히는 아이템이 있고 먹히지 않는 아이템이 있더라. 그런데 먹히지 않는 아이템에서 내가 언젠가 먹히겠지 하고 이것도 테스트하고 저것도 테스트하고 이것도 테스트하고 이렇게 하는 게 1인 사업자에게는 혹은 작은 규모에선 적절치 않다는 거죠. 이미 누가 성공했던 사례가 있으니 그걸 따라하는 거 저는 좋다고 봅니다. 그런데 어떤 누구도 이런 사례로 성공하지 못했어, 내가 1등으로 가서 성공을 하겠어, 이런 마인드는 저 같은 작은 사업을 하시는 분들에겐 좋지 않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유튜브도 마찬가지입니다. 대세라고 무조건 간다, 맞을까요? 전 할 수 있어요. 전 대충대충 빨리빨리 컨텐츠를 만들 수 있거든요. 그런데 저처럼 대충대충 빨리빨리 저렴한 비용으로 컨텐츠를 못 만드시는 분들이 유튜브를 하려고 밤을 새워가면서 컨텐츠를 만드신다, 적절할까요? 저는 적절하지 않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신규 방문자를 통한 마케팅은 여러분들이 계속 고민하고 적극적으로 노려야 될 부분임은 여러분들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중요한 건 다 할 수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마케팅 자원을 활용할 수 있는 요소를 고르셔서 정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마음 같아서는 다 하고 싶은데 보십시오. 여러분들 예산 100만 원으로 이곳에서 몇 개나 할 수 있을까? 그런데 여러분들 중에 예산 100만 원도 못 쓰시는 분들 많으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선택과 집중이 굉장히 중요한 시기이고요. 남이 잘한 걸 따라서 일단 나에게 적용시키는 게 작은 사업자들에게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제 네 번째 한번 보실까요? 반갑습니다. 오시 아줌마입니다. 오프라인에서 마케팅을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갖춰야 될 마케팅의 뼈대 세 번째 시간입니다. 일단 앞에 했던 강의들을 짧게 요약하면은 오프라인 마케팅의 경우는 매출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요소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전화 혹은 온라인 상담, 요 두 가지가 측정해야 될 중요한 요소가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 두 가지 목적을 우리는 홈페이지와 지도 영역인 스마트 플레이스에 잘 적용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본격적으로 마케팅 해야 되는 영역이 바로 이 신규 방문자 영역인데요. 이 신규 방문자를 적극적으로 마케팅하기 위해서는 일단 검색 영역에서는 지역력 플러스 키워드 요 두 가지에 노출이 되는 게 중요한데, 어떻게 노출을 시킬 거냐는 여러분들의 다양한 전략들이 들어가겠지만 일단은 검색 광고와 이 블로그 요 두 가지를 적절하게 조합시키는 게 제일 좋더라 라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의 상호명을 쳤을 때, 여러분들의 서비스명을 쳤을 때 통합 검색이 예쁘게 나와야 되는 거, 요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인스타그램, 유튜브 요 두 가지는 여러분들의 아이템에 맞다 안 맞다, 내가 할 수 있다 안 할 수 있다,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처한 마케팅 상황에서 적절하게 판단하시어 진행을 하시면 좋고, 굳이 안 되는 걸 막 나 혼자 되게 하려고 이렇게 노력하는 건 작은 기업에는 좀 적절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 시간에 다른 걸 하는
참고하는 게 좋고 이미 다양한 성공 사례들이 있다면 그것을 따라서 진행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 이런 현실적인 조언들을 드렸습니다. 네 번째 한번 가보죠. 네 번째는 기존 고객입니다. 내 서비스를 한 번이라도 써봤거나 나에게 어떤 상품을 구매했거나 하여튼 나에게 돈을 쓴 사람들인데요. 이분들에게 다시 내 컨텐츠를 노출시켜서 재구매를 일으키는 방법입니다. 마케팅을 처음 하셨을 때는 3번, 그러니까 신규 고객에게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요소이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나에게 돈을 쓴 고객들이 점점점점 늘어나고 그리고 이분들 중에 얘 괜찮은데? 라고 긍정적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때 이분들에게 다시 내 컨텐츠를 노출시켜서 내 거 하나 사주세요. 요렇게 요청하는 일종의 잡은 물고기, 나에게 잡은 물고기에게 다시 한번 밥을 주면서 다시 구매를 일으키는 요런 전략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아웃바운딩, 그러니까 내가 밖으로 보내면서 사람들에게 매출, 구매 해달라고 막 요청하는 방법입니다. 일반적으로 문자와 카카오톡 채널이 제일 많겠죠. 저에게 농협에서 문자를 보냈습니다. 결론적으로는 쿠폰을 줄 테니 얼른 신청해 라고 하는데 농협에서 왜 저에게 문자를 보냈을까요? 저는 농협에 농협카드를 쓰고 있거든요. 저는 농협의 고객이에요. 그리고 그 DB를 중심으로 네가 관심 있어 하는 SPC 1만원 모바일 쿠폰을 줄게. 지금 바로 앱 깔아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런 마케팅은 오로지 농협 카드를 신청한, 그러니까 잡은 물고기들한테만 마케팅 될 수가 있는 건데요. 이렇게 문자의 경우는 짧은 경우는 9원 정도 하고요. 긴 문자, 지금 이 문자 같은 경우에는 한 몇십 원 정도 할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검색 광고나 블로그나 인스타그램이나 여러 가지 광고 상품들보다 굉장히 저렴하게 할 수 있다 라고 하는 매우 큰 장점들이 존재합니다.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 여기는 오프라인의 한 학원인데요. 제가 이곳의 회원이다 보니까 저한테 전체 메시지를 보냈어요. 저는 이거 보고 재밌겠다 라고 하고 내가 도전한 클릭을 해서 이곳에 신청을 한다. 요 카카오톡 전체 메시지는 건당 12원 정도 하거든요. 내가 이 학원의 회원이기 때문에 보낼 수가 있습니다. 잡은 물고기죠. 그리고 이 잡은 물고기가 돈을 쓴다. 이 학원은 굉장히 저렴한 비용으로 매출을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이렇게 카카오톡 프로 친구나 문자나 혹은 이메일 등등등등 이런 다양한 아웃바운딩들이 기존 고객들에게 매출을 올릴 수가 있다. 여러분들의 서비스나 상품이 비교적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다 라고 한다면은 효과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꼭 기존 고객들을 어떻게 하면 다시 돈을 내게 만들까? 이런 부분들도 당장은 아니더라도 여러분이 사업하실 때 꼭 신경을 쓰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물론 인테리어, 하드디스크 복구, 변기 뚫기 뭐 이런 평생에 몇 번 안 할 것 같은 거 있잖아요. 이런 경우는 기존 고객이 별로 없겠죠. 하지만 이유식 배달이라던가 학원이라던가 병원 같은 경우는 지속적으로 컨텐츠를 보냈을 때 저렴한 비용으로 다시 고객의 지갑을 여는 잡은 물고기들이 다시 나의 입질에 잡히는 이런 효과들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사용하시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이제 성과 중심으로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요. 직접적인 성과는 뭐가 있을까요? 뭐 이런 게 되겠죠. 전화 상담이 늘어났어, 온라인 상담 건수가 늘어났어, 혹은 구글 애널리틱스의 주요 지표들이 좋은 지표들을 이루었어 라고 한다면 이는 바로 직접적인 성과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러나 간접적인 성과, 예를 들면 네이버에서 오신의 학교를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검색을 하느냐, 지난달보다 이번 달이 더 많이 검색을 한다. 내가 마케팅을 좀 잘했나? 지난달보다 이번 달이 떨어졌어. 내가 마케팅을 못했나? 이렇게 간접적으로 추정을 하는 거고요. 홈페이지 방문자 수가 늘었다. 내가 마케팅을 잘했나? 못했나? 뭐 이렇게 보실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인스타그램에 좋아요나 구독자가 늘어나고 노출량이 늘어났다? 내가 마케팅을 잘한 것 같은데? 유튜브의 조회수나 구독자가 늘어났다. 나 마케팅 잘한 것 같은데? 라고 볼 수 있지만 이는 매출에 직접적인 연관이 없기 때문에 간접적인 영향 정도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마케팅 성과를 딱 봤을 때 직접적인 전환이 좋으냐 간접적인 전환이 좋으냐, 요 두 가지를 여러분들이 어디에 비중을 두느냐가 마케팅 전략에 굉장히 중요한 영향을 미칩니다. 뭐 예를 들면은 나는 구독자나 팔로우 수 혹은 노출량이 중요해 라고 한다면은 매출이랑 직접적인 관련이 없지만 사용자들이 좋아할
만한 인스타그램 컨텐츠 혹은 유튜브 컨텐츠를 만들어서 노출량 왁 늘리는 방법이 있겠죠. 그런데 반대로 나는 구독자 팔로우 노출이 필요 없어. 나는 내 매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컨텐츠가 중요해 라고 한다면은 검색을 중심으로 하신다거나 아니면은 인스타그램 광고에 효과적인 할인, 이벤트 뭐 등등등을 넣어서 매출을 유도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직접적인 매출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분이신가? 간접적인 성과를 더 중요하게 여기는 분인가? 요거에 대해서 고민을 하실 필요가 있으십니다. 저는 마케팅을 처음 시작했던 이 영역이 사회복지사, 보육교사 이런 자격증 영역이었거든요. 이 자격증 영역에서 제 성과를 입증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방법은 무엇이었냐? 상담 건수가 많았어야 됐어요. 상담 건수. 이 중에 뭔가요? 직접 전환인 거죠. 그래서 저는 매출에 직접적으로 영향이 되는 이런 방문자들을 좀 더 좋아하는 경향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전 SNS 쪽보다는 검색 쪽에 좀 더 투자하는 경향들이 존재합니다. 그런데 제가 후에 이직을 해서 건강기능식품을 파는 회사에 입사를 했는데 그곳은 꽤 브랜딩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 업체에서 마케팅을 했던 방법들은 재밌는 컨텐츠를 인스타그램에 올리고 페이스북에 올리고 또 그리고 이슈가 될 만한 이벤트 진행하고 그리고 고객들 모아서 행사 진행하고 이렇게 매출에 직접적인 연관이 없지만 간접적인 효과들을 통해서 궁극적으로는 직접적인 효과도 올리겠다. 이렇게 하는 전략을 많이 사용을 했었습니다. 그곳에서 마케팅을 배우시는 분들은 기본적으로 간접 전환에 민감해져 있겠죠. 그래서 제 개인적으로는 직접이 좋냐 간접이 좋냐 이렇게 딱 잘라 말하기는 어렵습니다만은 요거는 여러분들의 성향에 따라 좀 다르다. 직접이 좋고 간접이 나쁘다. 간접이 좋고 직접이 나쁘다. 이렇게 정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저는 좀 더 직접적인 매출에 관심이 있는 보수적인 마케터라고 본다면은 SNS를 중심으로 혹은 유튜브를 중심으로 콘텐츠를 주로 만드시는 분들은 구독자나 팔로우 조회수에 민감한 간접적인 마케팅 성과를 더 중요시 여긴다. 뭐 이렇게 보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여기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의 호불호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판단은 어떠신지 한번 궁금하네요. 마지막, 제가 쭉 말했는데 어떤 부분에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져야 하느냐. 홈페이지와 스마트 플레이스를 목적에 따라서 잘 꾸미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요거는 사실 마케팅을 처음 시작하면서 딱 세팅을 하고 나면 그 다음에는 잘 볼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 첫 번째는 마케팅을 시작할 때 조금만 신경을 써주시면 그 다음부터 신경을 안 써도 된다. 두 번째, 신규 방문자가 중요하거든요. 기존의 고객들이 있기 위해서는 그분들도 어차피 초반에는 신규 방문자가 되기 때문에 우리가 신경을 써야 되는 경우, 특히 사업이 진행되었을 때 특히 더 많이 신경을 써야 되는 건 바로 이 신규 방문자입니다. 이 신규 방문자를 우리가 어떻게 늘리느냐. 그러면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검색 쪽 혹은 SNS 쪽, 최근엔 유튜브 쪽 여러 가지 마케팅 채널들을 여러분들이 이리 달았다 저리 달았다 갖고 놀아야 되는데 말씀드렸잖아요. 이걸 다 한다? 그런데 작은 업체, 저 같은 작은 업체에서 이걸 다 한다? 가능할까요? 절대, 아주 네버 불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아이템 중에 먹히는 듯한 아이템들을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활용하실 필요가 있으세요. 예를 들면 제가 미용실을 하고 있다? 그러면 미용실들의 성공 사례를 찾아보니 인스타그램을 생각보다 많이 하네? 라고 한다면 여러분들 인스타그램 하시는 거 좋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저는 사회복지사 2급 마케팅을 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저는 수학 학원을 하는 사람이에요. 수학 학원 원장인데 다른 학원들 보니까 인스타그램 다 망했어. 안 해. 하지만 나는 이 사람들과 달라. 나는 인스타그램으로 수학 학원을 대박 만들 거야. 라고 하는 것보다는 다른 수학 학원들은 어디에 집중하고 있지? 아, 검색에 집중하고 있네. 그럼 나도 검색에 집중해야지. 라고 하는 방향이 더 맞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데이터를 막 쌓다 보면은 기존 고객들이 생기고 그러면은 내 잡은 물고기들에게 어떻게 하면 저렴하게 효과적인 컨텐츠를 보낼 수 있을까, 이렇게 해서 잡은 물고기들에게 다시 한번 돈을 버는 이런 기존 고객들을 위한 재구매, 요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요렇게 진행한 다음에 너의 마케팅은 잘했냐 못했냐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뭘 봐야 된다 그랬죠? 직접 전환이냐 간접 전환이냐를 보셔야 됩니다. 물론 둘 다 봐야 되고 둘 다 중요하지만
여러분들의 성향에 따라서 직접에 더 무게중심을 두느냐 간접에 더 무게중심을 두느냐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얘기하면서 오늘 마케팅 교양은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들으셔서 매우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오시 아줌마입니다. 오늘은 온라인 광고 대행을 하는 광고 대행사가 어떻게 돈을 버는지 그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수많은 온라인 광고 상품들이 있는데 그 광고 상품들은 특별한 광고 상품이 아닌 경우는 내가 직접 해도 되고 아니면 내가 광고 대행사를 통해서 광고를 해도 됩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직접 광고를 할 때 내가 가질 수 있는 장점과 단점 그리고 광고 대행사를 통해서 집행했을 때 여러분들이 얻을 수 있는 장점과 단점에 대해서 정확하게 모른 채 광고를 집행하시는 경우들이 생각보다 많으시더라고요. 특히 이 광고 대행사는 내가 직접 광고를 진행하는 게 아니라 광고 대행사가 나의 마음을 잘 알고 나의 생각과 나의 전략과 나의 마케팅 포인트를 잘 이해해서 광고를 집행해주는 그런 아바타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 광고 대행사와 어떻게 관계를 맺고 이 광고 대행사를 통해서 광고를 하느냐가 광고 성과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 중에서도 오늘은 광고 대행사가 받는 광고 대행 수수료에 초점을 맞춰서 한번 이야기를 풀어보고자 합니다. 광고 대행비, 광고 대행 수수료 뭐 여러가지 불릴 수 있지만 저는 오늘 광고 대행 수수료라고 부르면서 여러분들과 함께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시작해 보도록 하죠. 수수료 지급 방법의 경우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네이버와 카카오 광고 이런 경우는 매체사 그러니까 네이버와 카카오가 직접 광고 대행사에게 광고 수수료를 주는 이런 구조로 되어 있고요.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 혹은 구글의 광고 상품 경우에는 광고 대행 수수료를 광고주가 직접 광고 대행사에게 주게 됩니다. 헷갈리시죠? 제가 좀 더 정확하게 말씀을 드려볼게요. 대표적인 네이버의 검색 광고는 화면같이 이 네이버의 파워 링크이고요. 이름은 약간 다른 프리미엄 링크라고 불리지만 거의 화면 구성상은 큰 차이는 없습니다. 이렇게 다음에 검색 광고가 대표적입니다. 이 경우는 여러분들이 직접 광고를 집행을 하나 광고 대행사를 통해서 광고 대행을 하나 여러분들에게 나가는 비용은 똑같습니다. 광고주가 100만원의 광고비로 네이버 검색 광고나 카카오 광고를 집행을 했어요. 그러면 매체사가 이 100만원을 먹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매체사가 광고 대행사에게 약 15% 뭐 이게 딱 정해져 있지 않지만 통상적으로 약 15% 정도를 광고 대행사에게 떼주게 됩니다. 여기서 여러분들이 눈치채셔야 되는 건 광고주는 100만원을 내고 이 100만원이 모두 광고에 쓰였다. 요게 포인트입니다. 광고 대행사 입장에서는 광고주가 만원을 쓰나 10만원을 쓰나 100만원을 쓰나 1000만원을 쓰나 매체사가 알아서 정산을 탕탕탕 해주니까 굉장히 좋은 상품이겠죠. 그래서 실제로 광고 대행사들이 네이버나 카카오 광고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매체사가 알아서 정산을 땅 해주니까요. 네이버나 카카오 광고 이외에 한국에서 만든 다양한 배너 상품들도 있거든요. 이런 배너 상품의 경우도 매체사 그러니까 배너 광고를 집행해주는 이 매체사에서 광고 대행사에게 알아서 돈을 탕탕탕 넣어주게 됩니다. 그러니까 광고주와 특별하게 수수료에 대해서 얘기할 필요 없이 그냥 꼬박꼬박 수수료를 받으니까 광고 대행사 입장에서는 굉장히 좋겠죠. 다만 광고주 입장에서는 이 100만원을 통해서 광고 대행사가 성과를 많이 내도 15% 성과를 안 내도 15% 이러니까 광고 대행사가 열심히 일하지 않을 수도 있겠네? 라고 하는 의심을 할 수도 있겠죠. 실제로 제가 겪어본 나쁜 광고 대행사는 그냥 광고주가 일정하게 돈이 탕탕탕 떨어지잖아요. 마치 월급처럼 이렇게 수수료만 꼬박꼬박 받아먹고 광고 컨설팅 혹은 광고 집행이 효율적이면은 잘 신경을 안 써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나쁜 사람들이죠. 자, 이제 광고주가 직접 하는 요 경우를 한번 살펴볼게요. 페이스북의 돈도시락 요 광고 혹은 언론사 상단이나 중간에 이렇게 커다란 지금 요 화면에서는 차별화된 상단과 비자 발급 서비스 요 광고거든요. 여기 I를 눌러보시면 구글 광고라고 나와있죠. 요런 배너 광고들 요런 경우가 광고주가 직접 수수료를 지급하는 대표적인 광고 상품입니다. 그러니까 광고주가 115만원을 광고 집행합니다. 그러면 이거를 매체
매체사로 바로 넣는 게 아니라 광고주가 115만 원을 가지고 광고 집행을 하게 되는데요. 위에서는 100만 원이고 여기는 왜 115만 원이냐? 일단 100만 원은 광고비고요. 15만 원은 광고 대행사에게 줄 수수료입니다. 그러면 이 돈을 광고주는 매체사에 주는 게 아니라 광고 대행사에게 주게 됩니다. 그러면 광고 대행사는 매체사에게 100만 원을 내고 수수료 15만 원을 가져가는 거죠. 자, 여기서 여러분들 야 이거 좀 이상한데 라고 한 생각 드시는 분 있나요? 나는 광고비로 100만 원을 쓰고 싶어 라고 한다면 매체사가 직접 수수료를 광고 대행사에게 주는 경우는 100만 원만 내면 되는데, 광고주가 직접 광고 대행사에게 광고비를 주는 경우는 광고주 100만 원 플러스 15만 원의 비용이 추가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가진 예산에서 광고 대행사에게 줄 수수료를 항상 감안하고 광고를 집행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똑같이 나는 예산이 1000만 원 있어 라고 한다면 네이버 검색 광고는 오롯이 다 광고비로 들어가지만 페이스북 같은 경우에는 1000만 원 중에 광고 대행사의 수수료도 같이 고려를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페이스북이 광고 대행사에게, 구글이 광고 대행사에게 따로 주는 그런 수수료는 존재하지 않아요. 광고 대행사도 오로지 광고주에게 주세요 라고 해야 되는데요. 그래서 인기 있는 광고 대행사, 광고를 잘 집행해주는 광고 대행사는 경우에 따라서 이 15%의 퍼센테이지를 난 20% 할게요, 30% 할게요 이렇게 요구할 수도 있고요. 우리는 신생이고 아직 광고를 잘 못하니까 우리는 5%만 받을게요 라고 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매체사 상관없이 그냥 광고주랑 광고 대행사들끼리 살짝 얘기만 잘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요거 꼭 기억을 해 주셔야 됩니다.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혹은 구글의 광고 상품들은 여러분들이 꼭 광고 대행 수수료에 대해서 인지를 하고 광고 대행사와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앞에서 매체사가 무조건 일괄적으로 지급하던 수수료와 다르게 내가 얼마나 열심히 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지급 수수료가 달라지기 때문에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구글 배너 같은 경우에는 광고주가 좀 더 열심히 광고를 집행하려고 하는 가능성들이 존재하겠죠. 그리고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 혹은 배너 광고 같은 경우에는 이 이미지를 얼마나 잘 꾸미느냐가 광고 성과에 큰 영향을 미치죠. 그렇기 때문에 광고를 집행하는 것 이외에도 어떻게 이미지를 예쁘게 할까 혹은 동영상을 어떻게 활용할까 이런 고민들이 광고 대행사들에게 더 많이 들어가게 됩니다. 반면에 검색 광고 같은 경우에는 물론 이 문구나 이미지도 많은 고민이 들어가겠지만 인스타그램이나 페이스북에 비해서는 좀 더 간단하게 좀 더 쉽게 구성을 할 수 있는 광고 소재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광고를 얼마나 집중해서 집행하느냐, 얼마나 더 관심을 가지고 관리를 해야 되느냐 라는 면에서는 1번보다는 2번이 좀 더 귀찮더라. 그러니까 광고 대행사에 더 많은 관리가 들어가야 되는 광고 상품이더라. 뭐 요런 정도로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1번 같은 경우에 매체사가 직접 광고 수수료를 주는 경우에 광고 대행사가 광고를 개판으로 하면은 누가 욕을 먹습니까? 네이버가 욕을 먹고 카카오가 욕을 먹거든요. 그러다 보니 매체사에서 직접 광고 대행사를 선정하게 됩니다. 아무나 광고 대행사를 하는 게 아니라 카카오나 네이버에서 어떤 기준을 가지고 그 기준에 충족한 그런 광고 대행사들만 선별을 해서 공식 광고 대행사라고 해서 광고 수수료를 떼주고 있고요. 간혹 공식 광고 대행사가 아닌데 광고 대행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 경우는 네이버나 카카오가 주는 이 광고 대행 수수료를 받지 못하는 경우죠. 이런 경우는 광고주에게 따로 요청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반면에 2번, 광고주가 직접 광고 수수료를 주는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 구글 같은 경우에는 아무나 다 광고를 할 수도 있어요. 제가 그냥 오늘부터 전 페이스북 광고 대행할게요, 전 구글 배너 광고 광고하겠습니다 해도 됩니다. 다만 페이스북이나 구글에서 좀 더 신뢰도 있는 혹은 우리가 인정했다라고 하는 자격을 받은 광고 대행사들이 있어요. 그런 광고 대행사들은 수수료 뭐 이런 거는 크게 상관이 없지만 페이스북과 구글로부터 인증을 받았다, 하지만 수수료는 광고주에게 직접 받는다, 뭐 이런 정도의 좀 차이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광고 대행의 사기를 맞을 확률은 어디가 높을까요? 2번이 높겠죠. 2번은 제가 지금부터 광고할게요 라고 하면 광고를 하는 거기 때문에 사기
사기를 맞을 가능성도 2번이 좀 더 높겠죠. 간혹 보다 보면 저 네이버 본사와 제휴를 한 직원인데요, 한 달에 30만 원씩 내면 상위 노출을 몇몇 키워드 해주겠습니다, 이런 전화 있잖아요. 이거는 네이버의 공식 대행사가 아닌 비공식 대행사에서 거짓말을 하는 겁니다. 절대 그런 거 속으시면 안 되겠죠. 어쨌거나 수수료 지급 방법은 매체사가 직접 주는 경우가 있고 광고주가 직접 주는 경우로 나눌 수가 있겠다. 그리고 광고주가 낸 이 광고비가 오롯이 다 광고로 사용되는 것이 바로 네이버나 카카오 광고 같은 경우이고요. 광고주가 광고비에 광고 대행 수수료가 포함이 되어 있는 경우, 그러니까 광고 예산에 광고 대행 수수료까지 포함해야 되는 경우가 바로 페이스북이나 구글 광고가 그렇더라, 뭐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만 최근에 광고 대행 이슈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한번 보시면요, 광고 방식이 엄청 간단해지고 있습니다. 인스타그램을 광고하고 싶다 라고 하면 홍보하기 눌러서 몇 번 클릭만 해주면 금방 할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이렇게 유튜브에서 검색해서 몇 번만 보시면은 진짜 간단하게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광고를 집행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엄청나게 깊게 들어가려면 좀 더 전문적인 지식이 있어야겠지만 뭐 그렇지 않고 간단하게 광고를 하겠다 라고 하시면 크게 무리 없이 광고를 집행할 수가 있으십니다. 최근에 재밌는 경향들이 있는데요, 페이스북 광고, 인스타그램 광고, 구글 광고에서 인공지능이 적용이 돼서 보다 좋은 광고 성과를 기계가 학습을 해서 여러분들에게 제안을 해주고 있고요. 실질적으로 꽤 괜찮은 성과들이 있더라, 이런 얘기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아드리엘과 비슷하게 인공지능이 여러분들의 다양한 광고를 집행해주는, 아드리엘 같은 경우에는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구글, 카카오 광고를 한 번에 쉽게 몇 번의 클릭만으로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 광고 방식도 원래 간단한데 두 번째 인공지능이 결합이 되면서 보다 더 광고 성과들이 사람의 손을 거치지 않더라도 보다 좋은 광고 성과들이 점점점 나오고 있습니다. 광고 대행사들에게는 저를 포함해서 큰 걱정이죠. 그리고 제가 온라인 광고를 오랫동안 하신 사장님 몇 분과 이렇게 얘기를 해보면은 야, 이 대행사나 이 대행사나 이 대행사나 별 차이가 없더라,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실제로 이거 비슷한데 성과가 얘 하나 얘 하나 얘 하나 별 차이가 없네, 이렇게 느끼는 경우도 있고 성과를 실제로 봤을 때 그럴 수도 있어요. 특히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지금은 어떤 순위 싸움이 중요해지기 때문에 예산을 많이 태우면 성과가 좋아지고 적게 태우면 성과가 나빠지고 뭐 이런 패턴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어떤 문제가 생기냐, 광고 대행사들끼리 경쟁이 너무 심해요. 나는 이번에 15%를 받겠다 라고 광고주와 얘기를 하고 있으면 다른 광고 대행사에서 저는 10%만 받을게요, 어떤 광고 대행사는 저는 5%만 받을게요, 이런 분들도 있고요. 몇 년 전에 제 지인의 친구가 어떤 회사의 네이버 광고를 담당하는 친구였는데 광고 대행사에서 15%의 수수료를 네이버로 받잖아요. 이 중에 5%를 제 지인의 친구에게 몰래 이렇게 주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물론 회사 입장에서는 광고비가 오남용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광고 대행사 입장에서도 불법적인 행위들을 한 거기 때문에 원래 이렇게 하면 안 되지만 생각보다 이렇게 암암리에 뭔가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안 그래도 많은데 광고 대행사가 특히 페이스북 하면 나 지금부터 광고할게요 라면 바로 광고 대행할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경쟁이 나날이 더 심해지고 있더라. 요거는 계속 카더라인데 언제까지 카더라일지도 모르겠어요. 이 뭐냐면은 네이버가 원래는 15%씩 따박따박 돈을 떼서 광고 대행사에게 줬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데 네이버 생각해보니까 수수료 니네한테 안 줄래, 그냥 니네가 광고주한테 따로 받아, 이렇게 한다 얘기가 한 1, 2년 전부터 있었는데 모르겠어요, 실제로 이렇게 할지 안 할지. 하지만 제가 볼 때는 할 것 같아요. 시기가 문제지. 그러니까 네이버도 아는 거죠. 아, 이게 월급처럼 따박따박 수수료를 줬더니 광고 성과가 나아지지 않는구나, 차라리 무한 경쟁으로 돌리는 게 낫겠어, 뭐 이렇게 볼 수도 있고요. 페이스북이나 구글 같은 데 보니까 굳이 자기네가 안 챙겨줘도 광고 대행사들이 알아서 잘 받아내더라, 뭐 이걸 보면서 생각할 수도 있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어쨌거나 네이버가 수수료 지급 방법을 지금 바꾸려고 하고 있고 요게 한 1, 2년 계속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곧 바뀌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마지막으로 요놈을 좀 관심 있게 보셔야 됩니다. 보통 기업에서 이렇게 컨텐츠를 하나 올렸어요. 그런데 그냥 올리면 되는 게 아니라 최근에는 노출량이 점점점 줄어들면서 게시글마다 광고를 돌려야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 기업에서 이 컨텐츠는 너무 잘 만들었어
만들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봤으면 좋겠어 라고 할 때는 대부분 게시글 광고를 같이 태우시거든요. 그러면 어디까지는 광고 대행사의 영역이고 어디까지는 컨텐츠를 만드는 또 다른 광고 대행사의 영역이야, 이렇게 구분하기가 힘들어졌습니다. 옛날에는 이미지나 동영상을 만들어서 채널을 운영하는 광고 대행사가 있었고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광고만 돌리는 광고 대행사가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컨텐츠를 만들고 일반적으로 게시물 홍보도 같이 해야 되니 이 경계선이 허물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대행사는 광고, 이 대행사는 컨텐츠 제작, 이렇게 구분하기가 힘들어졌어요. 그러니까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같은 경우에는 광고랑 컨텐츠를 같이 만들어야 되는 경우가 많아졌고요. 이 때문에 또다시 광고 대행사의 경쟁이 더 치열해진 겁니다. 자, 오늘 광고 대행사가 어떻게 돈을 버는지에 대해서 좀 다양하게 말씀을 드려봤는데요.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오시아줌마입니다. 오늘은 마케팅 교양. 내 아이템의 조회수가 낮다면 조회수 많은 키워드와 엮어라, 뭐 이런 제목을 한번 여러분들과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일단 이 검색 이야기를 해보죠. 최근에 제가 올린 유튜브 영상들을 보면 이 검색에 대한 이야기를 굉장히 자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 같은 컨텐츠를 만드는 사람들에게 이 검색만한 좋은 마케팅 통로는 없거든요. 검색 한번 전체적으로 한번 살펴보면요, 저는 아이폰의 보조 배터리에 대해서 알아보고 구매를 하려고 해요. 그럼 저는 자연스럽게 유튜브에 들어와서 다양한 유튜버들의 후기를 보려고 이렇게 검색에 아이폰 보조까지 치면 주르륵 컨텐츠가 나오게 됩니다. 제가 만약에 아이폰 보조 배터리에 대해서 전혀 생각이 없었다면 검색창에 이렇게 칠 가능성은 거의 없겠죠. 뭐라도 궁금하고 찾고 싶으니까 이렇게 찾았겠죠. 그래서 저는 아이폰 보조 배터리의 자동 완성이나 연관 검색어를 보고 검색을 해서, 그리고 이곳에 나오는 컨텐츠 중에 마음에 드는 컨텐츠를 고르거나 혹은 화면같이 관련 검색어들을 찾아서 또 컨텐츠를 더 찾아볼 수가 있겠죠. 여기서 포인트는 내가 궁금해서 직접 검색을 해서 다양한 컨텐츠들을 찾아보고 그리고 내가 직접 익히고 제품을 판단한다 라는 점에서 이렇게 유튜브의 첫 화면에 나오는 홈 영역, 이 홈 영역의 컨텐츠들을 수동적으로 고르는 것과는 굉장히 다르다. 인스타그램도 마찬가지입니다. 원래는 이렇게 주로 이용을 하겠죠. 그런데 내가 뭘 찾고 싶어, 내가 뭔가 궁금한 게 있어, 인스타그램에 사람들의 후기를 보고 싶어 라고 한다면 어떤 방식을 택할까요? 아이폰 보조 배터리라고 봤더니 게시글이 1000개 넘게 있네요. 한번 볼게요. 요 해시태그를 보면서 마음에 드는 걸 구매할 수도 있고 이벤트도 있네, 이벤트를 들어갈 수도 있고, 그리고 마음에 들면 팔로우를 하면서 아이폰 보조 배터리에 대한 정보들을 계속 받아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포인트는 내가 지금 찾고 싶은 키워드를 인스타그램에서도 검색을 통해서 해시태그를 택하고 그리고 나오는 컨텐츠들을 보면서 하나씩 선택해서 결과적으로는 제품 구매에 긍정적인 영향까지 미친다 라는 점에서 그냥 단순히 이렇게 피드를 올리는 거와는 전혀 다른 굉장히 직접적이고 효과적인 마케팅 전략이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얘도 마찬가지죠. 이렇게 있으면 아무 일도 벌어지지 않아요. 그러나 아이폰 보조 배터리를 검색해서 그리고 광고에서도 볼 수 있지만 뷰 영역에 들어가서 관련된 게시글들을 대략 이렇게 보고 첫 번째보다는 두 번째가 더 매력적이게 보이는데 라고 해서 두 번째 걸 클릭을 해서 그리고 컨텐츠들을 이렇게 살펴보니 그냥 단순히 페이스북에서 이렇게 컨텐츠를 보는 것과는 다르게 훨씬 더 방문자들의 질이 좋더라. 여기서 질이 좋다는 건 그만큼 구매할 가능성이 높은 방문자가 오더라,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방금 제가 얘기한 걸 좀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사람들이 직접 고민해서 키워드를 입력하고 직접 찾고 클릭해서 내용을 보고 결정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굉장히 수동적이, 굉장히 수작업이고 어떻게 보면 좀
블로그 같은 느낌이 있습니다. 내가 판단을 하고 클릭을 하고 정보를 보고 인식을 하기 때문에. 하지만 이 과정에서 나는 정말 사고 싶어, 난 사고 싶어 미칠 것 같아 라고 하는 방문자의 질이 좋다. 그리고 자연스럽게 매출이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다양한 마케팅 방법들이 있지만 검색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노출되는 이 방법을 전 개인적으로 가장 좋아하고요. 특별히 가격 할인이라던가 이벤트라던가 이런 걸 하지 않더라도 사용자들에게 안정적으로 노출시킬 수 있다라는 점에서 굉장히 매력적인 방법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앞에서 한번 살펴봤지만 그래도 마케팅 채널들에 대해서 이 검색 영역은 어디가 있는지 짧게 한번 살펴볼게요. 네이버는 이 통합 검색입니다. 이 통합 검색 자체가 굉장히 많은 컨텐츠들을 담고 있고 이 통합 검색의 검색 결과는 당연히 내가 검색하는 키워드, 여기서는 아이폰 보조 배터리에 대한 데이터들이 나오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이버 마케팅, 특히 검색의 핵심은 이 통합 검색이 어떻게 매력적으로 노출이 되느냐라는 거고요. 특히 사용자들이 만든 컨텐츠들은 어디에 있느냐, 요 뷰 영역이 많더라. 물론 최근에 인플루언서 검색 같은 것이 도입이 되면서 약간 검색의 판도가 바뀔 수도 있겠지만 현재까지는 이 뷰 영역이 네이버 검색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들을 하고 있고 많은 마케터들이 이곳에 노출시키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유튜브 같은 경우에는 아이폰 보조 배터리를 검색하면 나오는 이 검색 결과, 요것도 굉장히 크고요. 또 하나는 제가 첫 번째 영상 한번 클릭해 볼게요. 제가 첫 번째 영상을 클릭을 했는데 그 하단에 보시면 다음 동영상이라고 해서 보조 배터리 관련된 내용이 나오는데, 그리고 영상 하단을 더 내려보면 또 보조 배터리에 관련된 내용들이 있습니다. 지금 보는 영상과 관련도가 높은 영상들이죠. 그래서 유튜브는 네이버와 달리 통합 검색 이외에도 영상 밑에 노출되는 이 추천 동영상이 또 검색과 같은 굉장히 강력한 에너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유튜브에서 검색을 한다 라고 한다면 검색 결과뿐만 아니라 추천 동영상에도 우리는 신경을 써야겠죠. 그리고 인스타그램은 검색 결과에 나오는 이 인기 게시글들, 그리고 뭐 필요에 따라서는 계정으로도 갈 수 있겠지만 일반적으로는 이 해시태그에서 대부분 정보들을 검색하고 보더라. 그리고 인스타그램의 좀 재밌는 기능은 앞에 제가 해시태그를 팔로잉 했듯이 어떤 해시태그를 팔로잉하면 그 해시태그에 대한 컨텐츠들이 이렇게 검색에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잡소리라고 한 건 이 사람을 팔로우를 했다거나 아니면 이 사람의 게시글에 반응을 보였다는 이런 건 아니고요. 제가 이 잡소리라고 하는 걸 구독하고 있으니 이 사람의 게시글이 화면과 같이 나오는 거고, 하단에 보시면 해시태그에 보면 잡소리가 있죠. 그래서 인스타그램은 검색을 통해서 인기 게시글의 컨텐츠들을 보고 특이한 건 해시태그를 팔로우 할 수 있어서 마치 유튜브의 추천 동영상처럼 관련 영상들을 계속 홈피드에서 받아볼 수 있더라. 이게 특이점입니다. 자, 그런데 내 아이템이 인기가 좋아, 내 아이템은 많은 사람들이 검색하는 키워드야 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인기 키워드를 노리고 또 인기 키워드와 관련도가 높은 연관 검색어, 자동 완성 관련 해시태그들을 노리면 됩니다. 그리고 다양한 영역에 그물을 치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예쁜 마케팅 노출이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제가 인테리어 업체예요. 그러면 이 인테리어라는 키워드에 노출시키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연관 검색어 그리고 인테리어와 관련된 다양한 자동 완성들을 노리겠죠. 유튜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곳에 인테리어와 관련된 자동 완성 키워드를 노리는과 동시에 이곳에 있는 관련 검색어들도 함께 노려주면 좋겠죠. 마지막으로 해시태그에도 인테리어 관련된 해시태그들을 노리고, 그리고 인테리어와 관련도가 높은 해시태그들을 적절하게 노려주면 앞에서 말한 것과 같이 아름다운 마케팅적인 도배 노출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내 아이템이 인기가 없는 경우는 어떻게 할까요? 제가 자빗을 통해서 원예 치료사를 검색해 봤더니 한 달 동안에 2660회 정도 조회가 나왔습니다. 메인 키워드로서는 굉장히 조회수가 낮은 편입니다. 하루에 100명도 원예 치료사를 검색을 안 한다 라고 하면 이 키워드로 노출을 시키더라도 날 검색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고요.
거고요. 원예 치료사 자격증, 원예 치료사 교재, 원예 치료사 시험 일정 뭐 요런 키워드는 더 조회수가 없을 거고요. 원예 치료사를 노출시키고 나머지를 막 이렇게 노출시킨다고 하더라도 결과적으로는 아무도 검색을 안 하니까 효과가 없겠죠. 이런 전략은 옳지 않다. 이런 전략은 망할 수밖에 없다. 그러면 어떤 전략으로 여러분들이 도전을 해야 될까요? 저는 이렇게 제안을 드립니다. 여러분들이 노리시는 인기 키워드들 중에 잠재 고객이 검색할 만한 키워드들을 선택을 합니다. 그리고 이들 키워드를 가지고 다양한 노출 테스트가 필요하고요. 이 테스트 후에 성과 좋은 키워드를 선별하는 게 중요한데요. 한번 화면에서 보여드릴게요. 원예 치료사 검색했더니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막 그렇게 많은 분들이 검색하는 키워드는 아니다 라고 했는데, 그러면 다시 생각을 바꿔서 원예 치료사는 누가 따고 왜 따고 어떤 목적에 의해서 굴러가는지 이런 것을 분석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20대 자격증이라던가 주부 자격증이라던가 온라인으로 취득할 수 있는 자격증이라던가 취미 자격증이라던가 훨씬 더 조회수가 많은 약용식물관리사 같은 관련된 키워드를 가지고 원예 치료사와 엮습니다. 20대가 취득하면 좋은 자격증 추천 원예 치료사 자격증, 혹은 30대가 취득하면 좋을 원예 치료사 자격증, 집에서만 온라인 강의로 취득할 수 있는 원예 치료사 자격증, 뭐 이런 것들을 적절하게 노리시면 되겠죠. 제가 새로운 건어물을 개발을 했다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오징어 다리와 마라탕을 함께 넣어서 볶는 뭐 이런 말도 안 되는 이런 제품을 만들었다고 가정을 합시다. 그러면 이 제품의 이름은 마라 오징어 다리라고 혼자 한번 지어볼게요. 그러면 헐 진짜 있네요. 그냥 지은 건데 여튼 마라 오징어를 쳤더니 이런 제품들이 있네요. 우와 신기하네요. 막 지었는데 어쨌거나 얘네들 이렇게 보면 아직까지 많이 알려지지 않았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찾기에는 좀 무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라 오징어만 계속 노출시키는 건 게시물이 100개가 좀 넘는 거기 때문에 별로 매력적이지 않아요. 차라리 마라 오징어를 먹을 사람들은 누구일까? 라고 생각하면 당연히 건어물 같은 거, 혹은 맥주 안주, 혹은 혼술 안주 추천 뭐 이런 키워드들로 우리가 적절하게 노린다면은 조회수 작은 키워드를 키울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요약을 하면 사람들이 검색할 만한 컨텐츠, 특히 키워드라던가 아니면 컨텐츠 구성이 검색할 만한 컨텐츠를 만들어야만 네이버, 인스타그램, 유튜브에서 사람들이 여러분들의 컨텐츠를 볼 수 있다. 이게 핵심입니다. 그냥 여러분들의 생각에 빠져서 그냥 컨텐츠만 만드시면은 아무도 보지 않는다. 슬프지만 이게 현실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검색은 효과가 좋아요. 그런데 여러분들의 아이템이 검색이 되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맞습니다. 검색이 될 만한 키워드와 여러분들의 아이템을 엮어서 검색도 되고 여러분들의 브랜드 제품을 알릴 수 있는 컨텐츠, 이 두 가지가 만나야만 결국에는 효과적인 아이템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오늘 강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